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까지 나눠보는 모든 문제 연구소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는 17살 나원효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어디로 혹시 가고 싶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미국 뉴욕에 지금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가고 싶은 이유가요. 뉴욕이라는 곳이 넓은 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뉴욕을 보면서 견문도 키우고 또 이제 뉴욕에서 공부했다는 그런 자격증도 가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이랑 대학교 과정을 뉴욕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은 뉴욕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뉴욕보다는 독일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지금 그러면은 학교는 어디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옥천에서 다니고 있는데 네, 뉴욕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오늘 올라왔어. 네, 오늘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브아웃을 타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6시에 일어났죠. 설레서 밤잠을 설쳤다니까요. 아, 그래? 지금 방학인가요? 네, 방학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었구나. 네. 혹시 서울은 몇 번째 온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5번째 정도 서울 올라온 것 자주 같아요. 올라온 건 아니구나. 네. 어때요? 서울 오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카메라 건물이- 보고 얘기하세요.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네. 건물이 참 높다. 근데 방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영어 공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영어 공부는 제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네. 살짝 암담합니다. 남담하게 그렇게 공부해 어떻게 미국 가?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찌저찌 될 것 같긴 해요. 옆에 계신 분 이게 토익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만난 분인데 두 분 영어로 대화 가능해? 토익 만점이라면 Have you ever been to USA? 우와.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예, 미국 가본 제 적이 발음이 있나 좀 보다. 문제가 예, 있나요? 많이 문제가 있어요. 토익을 만점 가까이 맞았지만 발음은 하여튼 대단히 좋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미국 가본 적은 없고 네,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고 싶고. 근데 오늘 유학을 가고 싶다 했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이 문제. 진짜 돈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왜 유학을 굳이 뭐 고등학교 대학을 외국에서 공부할 게 있나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대학 다 나와도 되잖아.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한국보다는 미국이라는 곳이 더 넓은 곳이니까 그쪽에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 꿈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 꿈이 어떤 거예요? 제 꿈이 지금은 작가가 꿈인데 꿈이란 건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설 작가 같은 거? 소설이라든가 문학 작가 쪽이 꿈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소설이나 문학 작가. 네. 그럼 문학 작가가 돼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동 어떤 감동? 예를 들어서 도박에서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한테 도박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큰 돈을 벌어서 감동을 먹는 것, 아니면 정반대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정말 희망의 불씨를 손끝만큼이라도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다시 재기한다거나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 제가 생각하기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작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통 롤 모델이 있잖아요. 네. 누구와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롤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아닌데 그 니체를 아시나요 혹시?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말씀. 네 맞아요. 프리드리히 네. 니체 말하는 관념주의 철학자? 네 작가라고 죽었다. 하기엔 좀 오.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오. 니체가 사실 작가이자 철학가이잖아요. 그쵸. 네. 니체 하면 역시 떠오르는 책 하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 예. 자라투르스는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 네, 아.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정말 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제 롤모델이 야, 이 잠깐만 모든 문제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고 모시고 온 왠지 거야? 아니면 해결 못하는 거야? 하이스쿨 보이가 아니라 하이스쿨 뭐 도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철학자를 꿈꾸는 오, 제2의 대단하시네. 아니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어. 저도 니체를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이 보면서 아 이걸 감명을 받았다? 대단한데.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그게 니체의 차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가 제가 감명받은 이유가요. 그 자신의 인생 철학관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책 한 권에 집약해서 써놨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책인가 싶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롤모델을 삼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간단히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당신의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저 원효 학생의 인생 롤 모델이 니체였나? 우리 좀 듣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하면 되죠. 차라투스란 이렇게 죽었다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차라투스라는 배역을 내세워 니체가 그 책 속에 자신의 인생관을 다 담아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정말 파트마다 다 다른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담겨 있어서 그걸 보고 감명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이야기해주면 어떤 하나만 이야기하면은요. 차라투스라가요.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인생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람, 인간성, 도덕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느낌으로는 어떻게 와닿았어? 그래, 본인한테. 저에게 나는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굳이 스토리텔러로서 얘기하자면 어쨌든 그런 이제 자라투스트를 통해서 느꼈던 거를 네,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넓게 보자면요. 그 개팔도사가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 잘하죠. 네. 근데 아, 그러면 그래요? 네. 혹시나 소설가가 꿈이면 네. 한번 뭐 짧게라도 써본 글이 있는지. 제가 짧게 써본 글이 몇 개가 있긴 했는데 시간 나서 짬내서 써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썼던 글을 저번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처참하더라고요. 아, 그래? 어릴 때니까. 그쵸. 그때 글쓰기를 했구나. 네, 어렸을 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글쓰기를 잘하려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 아니요, 글쓰기라기보다는 좀 더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철학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심리 쪽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싶은 개인적인 부모님한테 뭐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뭐 하거나 뭐 그랬던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오히려 저에게 유학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에 좀 더 잘 어울릴 아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미국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일단 결정이 나긴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일이 미뤄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뤄져서 여기까지 됐다. 미국의 교육 방식 중에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일단은 교육 방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려면 공부도 좀, 그 영어 시험도 치고 뭐 입학 절차 이런 게 복잡하지 않나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분이 있어서 그 복잡한 거는 해결이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는데 영어 공부는 지금도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가기가 어려워서 계속 시간이 좀 이제 지체되고 있다는 거고, 본인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일단 마음을 먹었고.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도사가, 내가 개팔 도사가 물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아까 그런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문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살짝 미국에 비해서 좀 적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은 게 1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왜 하필 미국이야? 큰 세상은 저 태평양 가도 큰 세상이고 서해안 바닷가만 가도 큰 세상이고 동해는 더 넓어. 그런데 굳이 미국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일단은 거기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미국. 다인종이 있으니까 네. 인종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미국이니까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좀 느끼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인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목소리 들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목소리 안 같지? 별로. 그렇죠. 네. 그건 나는 전화문 하고는 한 25쯤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7살이야. 원래 좀 친구들이 좀 나는 굉장히 우리 원효 학생한테 좀 성숙하다 좀 이렇게 얘기 좀 해? 대부분은 약간 재미없다. 그래? 더 많이 듣죠. 그래? 근데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이 진지해서 재미가 그래? 없어요. 경험담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철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철학을 전공했지만. 근데 헤어스타일 요즘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 다녀도 돼? 요즘엔 두발 자유가 돼가지고요. 어. 헤어스타일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네요. 꼬리를 이렇게 묶은 거지. 한번 이렇게 약간 카메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오, 이런 형식으로. 요즘 이런 분은 유럽의 프리미어리그에 골 잘 넣는 분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아니야? 혹시 축구 잘하는 머리. 뭐 질라탄 이런 선수들. 그렇죠. 운동도 잘해요? 운동은 뭐 남들 하는 만큼 하는 편이죠.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좋아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에 조금. 그래? 네, 요즘에 시작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헬스하고 나면 행복해져? 네네네. 야, 그럼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좀 잘해? 학교에서 공부는 중학교 때는 몰라도 고등학교 나서는 좋아하는 과목만 하지 다른 과목은 부진 않습니다. 이제 한 학기 지났잖아요.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좋아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좀 좋아하고요. 정보라든가 사회. 사회. 하여튼 이제 미국을 가려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럼 언제 가는 걸로 돼 있어 본인이? 아마도 12월 달 말쯤에 가게 되지 않을까.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고 나서는 어떻게 미국에 만약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은 이제 학기가 9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어학연수 이런 거 받으면서 막 트레이닝 이런 걸 하나? 트레이닝? 네네네. 트레이닝 같은 걸 하죠. 미국 가서 트레이닝 이러면 안 돼. 트레이닝 트레이닝. 이렇게 트레이닝 이렇게 해야 돼. 거기는 학제가 어렵네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고등학교 똑같나요? 미국도 지금? 거기는 6... 아마 제가 가는 곳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몇 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쪽 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요. 아, 제가 다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한국과 비슷하게 거기도 고등학교 1년이 있지 않을까. 근데 미국 가서 이제 뭐 3년 공부를 하고 독일 가서 4년 공부하고 이러면 약간 느낌이 이제 고등학교 3년은 미국에서 한다, 독일에서 4년 한다 이러면 우리처럼 기성세대가 왔을 때는 일단 좀 체계적인 계획은 아닌 것 같다. 뭐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야 되는데 독일로 가려면 다시 독일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뭐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 가는 부분은 좀 고민은 좀 더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나는 유학을 가야 되는지 네. 이제 본인이 뜻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저 친구는 꼭 유학을 가야 되겠네. 이런 일종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 꼭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굳이 꼽자면요. 제가 꼭 굳이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라. 갑자기 생각 안 나? 설득 못 시키면 긴장을 유학 못 했나 나가는 봐요. 거지. 그래. 아니, 그리고- 제가 그냥 또 부연을 하자면 어. 어쨌든 소설이나 작품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번역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로만 써서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 뜻을 많이 퇴색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로 자기 소설을 쓴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체라고 약간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 하면 그리고 또 제3국에서 배워와서 우리나라를 또 바라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제3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작품을 쓰면 또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설명하시니까 아주 너무 명석하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방송 멘트도 내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민 기자 지금까지 방금 중에 오늘 말씀 제일 잘하셨어. 제가 미국을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 나는 원효 학생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떤 사람이 왜 가야 되는지 상대를 설득시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청소년기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상대가 들었을 때 설득되도록 한번 설명하라는 건 좀
너무 가혹한 질문이고 본인이 긴장을 해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결행을 하기는 참 어렵다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 고등학교 1학년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독일까지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발해요. 그리고 그거 우리 모든 문제연구소에서 한번 해결해보자고 하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충북 옥천에서 옥천에서 무궁화호를 네.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그것도 서울에 5번째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양역으로 해서 스튜디오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도 기발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외국 갈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개팔도사가 도사로서 이제 조언을 하자면 거기에 몇 가지 보태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는 한국에서 그냥 고등학교 대학 나와야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너는 기왕에 넓은 세상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남이 쳐다봤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놈이야 약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본인의 프라이드일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뭐 과시욕일 수도 있잖아. 나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공부했어. 대학까지 나왔어. 그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야 될 게 나는 왜 미국에 가야 하는지 아까 소설가 뭐 웹소설 뭐 상담심리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남에게 설명했을 때 조금 더 자신의 목표가 구체적이면 그러면 남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 소설을 써서 아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희망의 불씨를 좀 살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럼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 10명을 100명을 또는 나와 같이 이제 100명을 감동을 주겠는데 나처럼 형편이 좀 어렵고 지금 현재 뭐 특정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면 시골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마음을 먹으면 내가 먼저 이것을 실천했다가 좋은 멘토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의 창을 좀 더 열어줘서 젊은 소설 지망생들이 미국에 더욱더 많이 진출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것을 소설로 만들어서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끄럼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발표하잖아.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30년 뒤에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서 딱 바라봤을 때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많이 도와주고 싶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사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본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이 설득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있죠. 이런 것만 갖춰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막막해서 지레 겁먹고 접지 않을까요? 그냥 일단 가겠다 약간 그런 패기도 있어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지. 이제 출발 지점은 당연히 뭐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부터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선택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좀 더 쉬워지는데 우리 크리스천도 씨는 어떤데요? 아무래도 너무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좀 세밀하게 아니 좀 구체적으로 네. 예. 뭔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조금 잡아야 하지 않나. 뭐 나는 독일 가서 어떤 공부를 할 거고 몇 년을 살다가 올 거고 약간 이런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거고 나중에 약간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네. 약간 제가 굳이 그러니까 미국에 가려는 이유를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하지 못했던 걸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진정 좋아하는 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를 참 좋아해요. 전 사람과 말을 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소통 방식인 책을 좋아하게 됐고요. 또 다른 그래서 상담 심리를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이걸 배워서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돼주고 그래서 산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려면은 다양한 걸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하나로 제 것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박수 한번 거죠. 주죠. 대단해. 그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미 본인이 대답을 다 하시잖아. 그런 게 이제 설득하는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최긍정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저는- 단단하게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사람 보면.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예. 걱정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설득이 돼서 한 15년, 20년 후면은 뭐 교보문고나 베스트셀러 작품에 작가 나원효가 있지 않을까 혹시 좀 이런 그럼 기대를 이제 해봅니다. 하이스쿨 보이로 나오는 건 아니야? 이름 말고 하이스쿨 그럴 수도 보이로. 있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일단 공부할 꿈을 가졌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면 나원효 학생은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독일에서 대학 생활을 할 자격이 있다? 있다. 있다 손 들어주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인 손 왜 안 들어? 본인은 그 쌍수로 들고. 자 없다가 아무튼 그걸 만장일치로 나원효 학생이 독일에 유학 가서 또는 그 전에 이제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일단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다른 문제 해결해야 될 거는 다음 편에 하시면 네. 되겠죠? 네.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나원효 학생의 고민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또 나원효 학생이 가장 크게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학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